자, 지금부터 2차 모의고사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웰페이스 학원 원장 장종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는 제가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일단 오늘 저희 설명회가 2차 모의고사 설명회잖아요. 2차 모의고사 설명인데 2차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으로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니까 설명회 때 내용들을 잘 듣고 2차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 순서는 39회 합격생 두 분을 모시고 합격 후기를 듣고 이어서 2차 모의고사 소개, 다음으로 출제위원 출사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순서로 39회 합격생 후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이유회로 합격하신 전성환 간사님을 모시고 내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9기 간제사 전성완이라고 합니다. 저는 1차 시험에 한번 불합격한 뒤 이후회로 이번에 합격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이나 학기를 병행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동차 시험, 2차 시험을 치고 잠깐 공부를 손에 놓은 기간을 포함해서 한 약 3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후에 이제 그 수험 기간을 거치고 합격까지 제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2차 모의고사 설명회에서 이제 이후회 대표로 이제 발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공부 이제 2차 모의고사 설명인 만큼 뭐 제가 이후회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설명보다는 그다음에 이 모의고사 기간에 어떻게 모의고사를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정신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보통 이제 수험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해, 암기, 산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조금 색다르게 프랙티스, 엑서사이즈, 드릴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뭐 강사분들의 강의를 듣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좀 뭐 목차 노트를 만들어 본다던가 나만의 요약집을 만들어 본다던가 이렇게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스타일로 공부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만들어낸 목차 노트를 제가 끝까지 본다던가 아니면 요약집을 끝까지 이제 본다던가 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 시간이 헛됐다고 낭비였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고 이제 강의가 이렇게 이제 진도에 맞춰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기간은 이제 지냈다고 보는 거고 좀 이제 엑서사이즈 하는 때는 이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진짜 정도에 가까운 공부법을 정립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더 타이트하게 좀 공부를 하는 이제 시기가 엑서사이즈. 보통 이제 치얼업 때 저도 이제 치얼업을 했었는데 치얼업 때 이제 진짜 그 과목마다의 이제 구조 파악이 좀 머릿속에 이제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암기가 좀 더 그 뭐 시험지에 완벽하게 서술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암기가 되고 이 과정을 이제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모의고사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나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이제 드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맹훈련. 이제 이때 이제 모의고사 기간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면 좋은지 이 기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모의고사 때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외워가지고 그 진도에 버겁게 맞춰서 이제 외워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험 미친 듯이 서술하고 머리를 비워내고 까먹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아 오늘 이 문제 썼구나 이렇게 이제 그 내가 서술한 부분에 이제 좀 그 거기에 엄청난 큰 성과지만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때 이제 서술을 하면서 좀 헷갈리는 문제도 그래도 머리를 쥐어짜내서 어떻게 서술을 하고 아니면 모르는 부분도 생기고 그렇게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쓰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사실 아는 거는 이제 더 이제 조금 보다는 오답노트에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모의고사 기간을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장 모의고사 때 가장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8분의 1 범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8분의 1 범위 때의 그 범위에 맞춰서 그 분량을 그때만큼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꼼꼼하게 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8분의 1 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0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전범위 때 가서 20시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8분의 1 때 그 조금 적은 분량의 그 범위지만 그때만큼 그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8분의 1 범위를 가장 좀 치열하게 보내야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사실 이때 이제 모의고사 기간에 넘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프랙티스 때 했던 거, 엑서사이즈 때 했던 거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때도 구조 파악이나 뭐 예를 들면 관세법에서 뭐 장절 관조 그리고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험 당일날까지도 계속 그 구조 파악을 머릿속에 갖고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암기가 돼야 이제 그 서술을 하는데 일피휘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 파악이 또 드릴 때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동차 때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구조 파악이나 그런 좀 목차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모의고사 때 그 진도에 맞춰서 버겁게 그냥 암기만 하다 보니까 그냥 암기하면 까먹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게 가장 조금 아쉬웠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동차 시험을 보지만 그래도 이 이후에 내년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지금 모의고사 기간에 참석은 하되 그 좀 너무 그 진도에 맞춰서 암기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그 좀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좀 구조 파악을 하고 또 틀을 짜는 거에 더 포커싱을 한다면 이후에 때는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의고사 기간 때 오답 노트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잘 쓴 부분은 좀 기억이 잘 되니까 조금 더 후순위로 두고 모르는 부분을 지워지는 색연필로 교재에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진도에 나가기 전에 그 색연필로 이제 체크한 부분에만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복습을 해서 좀 회독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좀 저는 했거든요. 사실 이제 회독이라는 게 그냥 진도 나가고 그냥 보고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부분이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고 어느 정도 산출이 될 정도까지 와야 그 진도가 나갔다고 회독이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력이 쌓이고 이제 전범위에 가서는 그냥 책장만 휘리릭 넘겨서 또 그게 다 기억이 날 정도로 이제 하려면 그렇게 외워야 되는 부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자기가 미미한 부분은 색깔 있는 펜으로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서, 왜냐하면 봤던 거 아는 거 또 보고 또 가면 시간적으로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르는 거를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모의고사 기간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 이제 이 시험에서 최종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하루 전날에 본 거는 절대 안 까먹잖아요. 만약에 모의고사 전날에 하루 전날에 본 거는 절대 까먹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장 들어가기 전날에 전 과목을 해독할 수 있는 정도로 하자. 그럼 내가 만약에 전날에 10시간 공부할 수 있으면 2.5시간 만에 한 과목을 해독을 하면 되잖아요. 사실 제 경험으로는 한 3일 전까지 그래도 봤던 거는 좀 100%에 가깝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기준치를 높게 잡아서 2.5시간에 1시간 한 과목을 해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제 목표치를 맞춰놓고 그 모의고사 기간에 그렇게 암기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못 쓰는 거에 더 집중을 해서 오답노트를 열심히 하자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모의고사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게 모의고사 참석이고 그다음에 끝까지 모의고사 기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수석 합격하신 분도 그렇고 모든 합격생들이 이 불안함을 가지고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다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떨쳐내려고 하기보다는 불안하니까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너무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고 그 불안함을 원동력상에서 까먹었는데 어떡하지? 그럼 외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원동력으로 그냥 공부를 쭉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럼프가 오길 기다려라 이 말은, 슬럼프는 사실 열심히 한 사람한테만 오는 거거든요. 공부 안 하고 편하게 그냥 놀고 한 사람한테는 슬럼프가 오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슬럼프야 와라. 내가 슬럼프가 오면 그거 내가 극복한다. 그래서 정말 근데 슬럼프가 한두 번 오거든요. 모의고사 기간에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성적이 좀 떨어져서 심적으로 힘들면 슬럼프가 오는데, 그때 나 열심히 공부했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지쳤구나, 그럼 그럴 때 이제 최대한 빨리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쉬실 때도 다음날 공부를 할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의 일탈을 즐기면 되지,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저기 너무 멀리로 여행을 가서 다음날에 공부를 못한다는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슬럼프가 왔을 때 최대한 좀 최소한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공부에 정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말하는 게 공부가 최고의 치료제다. 이거 다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불안해, 유튜브 봐야지, 불안해 막 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불안할 때 공부가 가장 최고의 치료제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쉬는 것도 좋지만 공부할 때는 딱히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불안한 건데, 공부를 해서 한자라도 더 깨우치게 되면 그 불안함이 저는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뭔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가지려 하고, 내가 합격 안 하면 누가 해, 이런 마음으로 그냥 공부를 쭉 그냥 좀 버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빠졌는데, 사실 이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1희 1비 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뭐 성적이 뭐 너무 떨어졌다거나 너무 올랐다고 하면 이제 좀 그 감정의 변화가 있고 반성할 필요가 있지만, 뭐 석차가 좀 떨어지거나 오늘 공부가 좀 모자랐거나 했더라도 그냥 너무 그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감정을 최대한 좀 이렇게 좀 다운시켜서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멘탈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뭐 지금 우리가 이 수험 관세사 자격 시험을 이제 준비한 이상 다 힘들고 다 지치고 다 힘들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컨트롤할 수 없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기간에 이런 마인드로 그냥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웰페이스 모의고사 설명에 오신 것부터 저는 출발이 정말 좋다 생각하고, 사실 저는 본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울산에서 부산으로 통학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학원의 어떤 그런 뭐 제반 서비스나 그런 거를 이용하기 힘들어서 원장 선생님한테도 정말 귀찮을 정도로 막 통화도 많이 하고, 막 뭐가 필요해요, 자료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상담 받으러 갈게요, 근데 못 갈 것 같아요, 뭐 변덕도 정말 많이 부리고 했는데, 사실 수험생이 공부에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그런 거를 최대한 웰페이스 학원 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최대한 성심성의껏 많이 좀 챙겨주셔서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웰페이스 학원에 감사드리고, 정말 진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험생 분들도, 예비 간세사님 분들도 웰페이스에서 모의고사 끝까지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면 이제 예비 간대사님들께 좋은 기운 드리고자 이제 긍정 3창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긍정, 긍정, 긍정. 감사합니다. 앞에 나와서 하는 게 굉장히 떨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정말 잘 짚어 주셨어요. 그 몇 가지가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올해
169명이 합격한 거잖아요. 169명을 뽑을 거라고 예상을 아무도 못했죠. 그런데 169명을 뽑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뭐 제가 통계 자료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의고사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합격한 거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좀 전에 누가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포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또 와 있는 거라고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포기하지 않는, 이 포기를 하면은 합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포기를 안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슬럼프가 이렇게 이외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슬럼프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제가 이렇게 본 수험생들 중에 슬럼프가 이외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안 온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늘 저한테 쪽지 남겨놓고, 저희 학원은 이게 뭐 저랑 좀 친하게 지내니까 쪽지 남겨놓고 한 번씩 탈주를 해요.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저한테 저 죽고 싶어요 뭐 이런 쪽지 남겨놓고 가요. 그럼 저는 또 전화해 보거든요. 전화도 해보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동차생들이라든지 수험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그게 반드시 와요. 그래서 그걸 극복 방법을 저는 몰랐는데 좀 전에 배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온다는 이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치료가. 그래서 그렇게 극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실 분은 아마 이게 저희 학원에서 많이 보신 분으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보셨죠? 아닌가? 사유회로 합격을 하셨는데, 이분은 사유회까지 사실은 갈 분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이제 직장을 다니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업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또 이렇게 1차 시험 끝나고 1차 시험 그 직전에 이렇게 회사 그만두고 1차 시험 붙고 또 다시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일하다가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유회까지 간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모시고 저희가 이분은 또 이렇게 제가 나이를 본인이 소개하겠지만 지금 보면은 40대 돼 있잖아요. 40대인데 이제 그 직장을 병행하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제가 이렇게 겪는 것을 옆에서 너무나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40대 아저씨도 하는데 20대 여러분은 못할 게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40대가 올해 합격하신 분 몇 분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아마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여기 뭐 자주 뵈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이 교실 올 때마다 제가 감회가 새로운 게, 저 TV 달려 있는 이 앞에 자리가 제가 모의고사 보는 지정석이었어요. 물론 지정석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항상 아침에 오면 모의고사 볼 때 제가 제 자리에 앉아서 모의고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교실에 올 때마다 감회가 많이 새롭습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면, 제 이름은 김호준이고요. 제 나이는 올해 46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이나 AJ네트워크스, 그다음에 무역회사 등에서 과장 차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직업을 그만두고 관세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제 연봉을 구체적으로 좀 밝히기는 조금 그런데 요 단위 정도에서 연봉을 받았었어요. 그러면 제가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포기한 금액이 한 2억 4천 정도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만큼 관세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유망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하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합격하고 나서도 이제 저는 시작이지, 지금까지는 그냥 공부한 거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주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앞에서 이 관세사님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저는 공부 방법보다는 어떤 식으로 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꼼꼼하게 적으면서 하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다독을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책을 많이 읽고 어떠한 구조를 먼저 잡고 그 구조 안에서 얘를 목차를 달고 목차를
다는 와중에 좀 필요한 경우에는 앞글자를 따고 저는 전 과목이 다 비슷하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같은 경우에 초시에서 제 초시부터 웰페이스로 왔었거든요. 학원을요. 전범위 때 제가 초시에 1차 끝났는데 웰페이스에 모의고사를 보러 왔었어요. 항상 꼴찌 했었어요. 항상 꼴찌.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초시 때 평균이 이 정도 나왔었어요. 시험장에 가서요. 제가 12페이지 정도 적었거든요. 이때 제가 환급특례법을 적지 않았는데도 관세법이 거의 한 68점 정도였고요. 대여안을 100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역실무가 46점을 받았었어요. 제가 유예 때 관세법이 제 전략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유예 때 제가 공부를 방향성을 잘못 잡은 건지 아니면 그날 당황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세법 점수가 상당히 안 나왔었어요.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가 나와서 제가 관세법을 55점을 맞고 총점을 57점을 맞고 떨어졌거든요. 유예 때. 제가 유예 때니까 37기 때도 인원을 많이 뽑았었잖아요. 아, 조금만 노력했으면 합격할 수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제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제가 고집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남들이 하는 얘기를 잘 안 받아들였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기합격자나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을 빨리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합격의 길로 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거죠. 왜? 나 관세법 잘하는데. 근데 결국은 점수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3동 때는 제가 1차 직전까지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했겠죠. 겨우겨우 합격해가지고 유예 3동 공부 기간이 저 같은 경우는 한 87일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87일. 이때 컷이 54.5였죠. 근데 제가 54점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3동 때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진짜 절급게 공부했고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부터 제가 공부 방법을 알았어요. 확실하게. 깨달음이 왔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깨달음은 여러분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적은 답안지를 채점을 받으면서 멘토와 소통하고 학원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올리고 기합격자가 댓글을 달아줌으로 해서 이런 궁금증을 빨리 해소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외적인 소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에 필요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적극 학원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저는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사유회 때는 올해 제가 1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제가 모의고사 첫 번 8분의 1 범위 때 제 점수가 67등이었어요. 야, 사유인데 어떻게 67등이 나와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 5, 6개월 쉬고 공부하니까 3일 공부하고 와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니까 67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지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방법을 알다 보니까 이 등수가 나와도 저는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올해 합격한 때는 관세법이 72점, HS가 61점, 평가 67.5점, 무역실무 83.5점. 제 올해 평균 점수 71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받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올해도 저는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올해는 저는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 소통을 하셔야 된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쓸데없는 고집 피우시면 안 돼요. 학문을 배우려면 학교를 가셔야 돼요. 여기는 학원이잖아요. 그럼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셔야지. 학문을 배울 거면 학교를 가셔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 깊은 학문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빨리 적는 것도 기술이고 내가 어떻게 이걸 암기할 건지 연구하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멘토와 상담을 하거나 채점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통해서라도 빨리 그 기술을 모방을 하시든지, 모방이 아니면 자기만의 기술로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대로 저는 공부를 해서 사유회 때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저는 5분 정도 남았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제가 가채점을 했었어요, 혼자서 앉아가지고. 야, 올해는 한 65점 정도 맞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점수랑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학원이 웰페이스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초시부터 웰페이스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첨삭부터 얘기해 볼게요. 채점이죠, 이게 일종의.
제가 올해 7월 8월에 취업업 1단계에서 제가 여기 학원에서 채점을 했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근데 저 말고 또 다른 분도 채점을 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똑같은 모범 답안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채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달랐어요. 저는 이 답안지를 7점 정도로 봤는데 그 관세사님은 자기는 5점 정도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전수험생을 채점을 해야지 내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다수의 채점자가 채점을 해버리고 등수를 나눠버리면 이 점수에 약간 오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싫었기 때문에 웰페이를 선택한 게 된 거였고, 두 번째는 멘토링을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멘토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 부끄러워서 나 말을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거 버리셔야 돼요. 저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온 거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이해가 되고 암기를 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지식이 있어야지 서술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잖아요. 학문에는 그냥 점수가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기술을 배우든지 배우는 거는. 하지만 저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기술은 기합격자나 선생님들한테 빨리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서술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빨리 수정하시는 게 좋다. 멘토링을 적극 활용하셔라.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카페인데요. 카페는 저는 카페를 활용은 못했었어요. 멘토링은 적극 활용했거든요. 근데 카페는 저는 활용을 못했던 게 제가 공부하는 시기에는 카페가 그렇게 활성화도 안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댓글을 달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웰페이스 운영하는 네이버에 있는 카페는 질문이 올라오면 댓글을 달아주죠. 누군가가. 제가 달아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면 그게 합격 수기도 있고 어떻게 학원이 운영되고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도 올라오잖아요. 굳이 타 수험생 간에 이렇게 소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료는 거기 다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좀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적극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셔라. 보통 11월, 12월은 공부가 잘 안 되는 시기예요. 11월, 12월이. 왜냐하면 일과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게끔 8분의 1 범위를 지금 선학습하고 계신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저는 이게 괜찮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1월달, 2월달 가서 어떠한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어떤 특정 과목의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어. 그거를 수정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제가 할 때 1월, 2월이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3월부터는 단권화되어 있는 교재를 무한 반복하는 시기가 3, 4월부터거든요. 무한 반복하는 시기예요. 1월, 2월까지는 이 교재 수정이 끝나셔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한 권의 교재만 가지고 그것만 무한 반복하신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꼭 참석하셔서 내가 8페이지를 적든 12페이지를 적든 중요하지 않아요. 올해 저 관세법 12페이지 적었어요. 12페이지. 적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작년 시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3동 때도 관세법 13페이지도 안 적었어요. 작년에도. 작년에 3동 때 저 관세법 점수 8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적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교재 정리는 1, 2월 달에 빨리 끝내시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도 멘토와 상담하시거나 기합격자들 합격 수기 참고하셔가지고 자신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빨리 찾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본인한테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저는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 모의고사 들어가시면 정말 많이 당황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깨지면 멘탈이 나가게 되면 수험을 포기하게 돼요. 포기해서 완전히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내년에 준비해야겠다. 올해는 좀 이렇게 릴렉스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내년 되면 또 달라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년 돼도 똑같은 마음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합격해서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김호준이었고요.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